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제가 이제 영상마다 원래 이제 댓글을 좀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로나19 백신 주사 2차를 맞고 나서 몸 상태가 좀 좋지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오한과 발열을 동반하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삼성전자 주가 관련된 영상만 오늘 좀 올려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레놀을 아침에 2개, 그리고 방금 저녁 식사 이후에 이제 타이레놀 2개를 또 복용을 해서 좀 휴식을 취하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약간 몸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정말 초죽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지금은 많이 기운을 차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댓글이 좀 신경이 쓰여서 댓글에 대한 답글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정신을 차리면 답글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드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 주 주식 시장이 초반부에는 이제 정말 폭락장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을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점점 이제 후반부로 도입이 되면서 반등장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요. 오늘까지 증시가 마감이 되면서 주식 시장은 안정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조금 이따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느덧 정말 갑자기 좀 헝다 리스크 문제도 도마에 오르면서 세계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가 점차 이야기도 점점점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도 아직 이슈가 이제 막 터진 거기 때문에 또다시 도마에 오르면 세계 증시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전패자분들 지금 코스피가 또 상승을 했잖아요.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있으면서 등하락을 보인다. 그게 주식시장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장 막판에 이제 동시호가 때 좀 이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하락세,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좀 추측이 가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오늘 보통주는 71,100원으로 70,000전자에 다시 좀 등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선주는 64,500원으로 장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시황 체킹을 하고 삼성전자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는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조표 여러분들, 일단 이제 코스피가 지금 제목을 보시다시피 오늘 3000P, 3000P라 표현을 하죠. 3000선에 좀 회복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70,000전자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70,000전자에 좀 복귀를 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뒷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는 정확히 3015.06으로 장 마감을 지었고 0.88%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 9시부터 시장의 흐름세는 상승장으로 시작을 해서 약간 좀 빠지다가 다시 이제 상승세,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15시 30분까지는 시장의 흐름세가 상당히 괜찮은 흐름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11년 10월 15일 누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외인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4일 하면은 8일 만에 외인들이 들어왔다. 네, 외인들이 들어왔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관이 좀 매수를 해줬죠. 그래서 기관은 2,124억원, 그리고 외인은 863억원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는 2,994억원어치 좀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왜 매도를 하고 외인 투자자와 기관은 왜 들어왔는지 세 가지 이슈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차근차근 이제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이제 압박과 그리고 공급망 변목 현상 완화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세가 좀 진정을 보이자 원 달러 환율도 오늘 1180원 보이시죠? 1180원 이제 초반 수준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여건을 형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기초 여건이라고 하죠. 이 기초 여건은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화보다는 심리 변화로 좀 반등을 했다는 점이 증시가 불확실성한 불안 심리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이 전개 중임 시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외인들과 기관이 좀 매수를 했고 여기에 더불어 개미 투자자는 매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세계주요 증시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뉴욕 지수, 3대 지수 근데 딱 한눈에 보셔도요. 선조표 여러분들 완전히 이쁜 그림이죠. 네, 다 불장입니다. 불. 네, 완전 불이 났는데 그래서 일단은 뉴욕 지수,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장을 보여줬고 다우산업은 1.56% 상승, 나스닥 종합은 1.73% 상승, 그리고 S&P 500도 1.71%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뉴욕 지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정말 다 물장이었잖아요. 다 파란불이어서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요. 이렇듯 지금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삼십표여러분들 하락장도 있지만 상승장도 있다. 보시면 아시아 증시도 대체적으로 시장이 흐름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니켈 둘도로 1.82% 상승, 그리고 상해종합도 0.4% 상승, 그리고 홍콩의 항생도 1.48%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아시아 증시도 대체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유럽 증시입니다.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3대 지수, 네, 지금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모두 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읽진 않고요. 지금 상승장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세로 가고 있다라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보시면 오늘 반도체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한번 살펴보고요. 반도체주가 좋았다. 반도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요. 다시 10만 하이닉스를 위해서 다시 달리기 시작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다시 7만 전자에 등극을 했습니다. 등하락을 보이면서 결국엔 이번 주는 7만 전자로 이제 깔끔하게 좀 마감을 지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SK 하이닉스는 무려 4.90%나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뭐 상승한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나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간 좀 또 밀렸네요. 원래 시가총액이 5위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시 7위로. 사실 삼성전자 빼고는 SK 하이닉스도 고정적으로 2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네이버부터 이제 기아차까지는 등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곤 있습니다. 근데 10위와 3위는 좀 차이는 많이 나긴 하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이버와 LG화학은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네, 자동차주도 모두 다 하락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7만 100원으로 700원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1.02% 상승. 그래서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시장의 흐름세는 상당히 좋은 흐름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이렇게 빠졌죠. 동시효과 때. 보이시죠? 삼조표 하시는데 제가 체킹한 거를 좀 지워볼게요. 네, 보이시죠? 약간 빠졌죠. 그래서 한 200-300원 정도 이제 막판에 빠졌는데 제 생각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홍라이 여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매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매각을 한다. 삼성전자. 그래서 무려 금액이 1조 4천억이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승장일 때 매도를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듯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을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매도를 해서 일단 계획된 게 4월달까지 매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막판에 좀 매도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그냥 내리스치면서 딱 봤을 때 이거 홍라이어사가 판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상승으로 좀 마감을 지었고요. 그러면 누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을까요? 주가가 상승한다는 외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외인 때문일까요? 코스피는 기간이 좀 끌어올렸습니다. 기간이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도 기간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기간이 좀 들어왔는데요. 외인들이 130만 주 매도를 했고 이렇게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86만 주 매수를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간도 41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기간의 도움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요 근래 들어서 증권사의 힘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말한 목표 주가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와 주고 있고요. 어쨌거나 58만 주 매수를 했고 투신 같은 경우 99,000주 은행 매수를 했습니다. 은행이나 종금 그리고 매도한 곳은 보험이랑 기금이 좀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외인들이 팔고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64,500원으로 400원 상승장을 보여주며 0.62%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등하락을 좀 보이면서 그래도 장 초반에 워낙 이제 상승 흐름세, 네, 이 흐름세가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가 막판에 역시 보통주와 똑같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홍라이 여사의 여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팔까요? 이럴 때 팔지 않을까요? 저라면은 그래도 주주분들 힘들지 않게 만들려고 상승할 때 조금 팔 것 같습니다. 폭락할 때 더 팔면 주가가 완전 눌러앉다 보니까 그러면은 주주분들이 떠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긴 하지만 너무 떨어지면은 멘탈적으로도 힘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하지 않을까. 근데 주식시장은 배려가 없죠. 사실 냉정하고 냉철한 정말 무서운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냥 좀 착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는 65,200원이 고가고요. 이제 64,500원으로 장을 마감을 지었고요. 그럼 누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요. 개인 투자자는 54만 주 매수를 했고 기간은 11,000주. 역시나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받아내는 시장의 흐름세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간 같은 경우도 보통주와 동일하게 지금 매수세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000주 정도 오늘 매수를 했고요. 여기에는 투신과 보험이 매수를 했고 은행과 연기금이 매도를 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대비 약간은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이 정도면 이제 무난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논란이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청원글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청원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공매도 논란에 관련돼서 개인 투자자는 1.9%밖에 되지 않는 지금 공매도를 때리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공매도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안은 조금 변경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 거의 사용도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뉴스 세 가지 소식 좀 전해드리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홍남기, 네, 이제 장관이죠. 일단 이제 홍남기 장관이 일단 미국의 옐런의 이제 반도체 정보 요구, 그러니까 기밀 정보 달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요청을 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제가 영상을 한 2개 정도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지난달 미 상무부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다 반도체 업체잖아요.
세계 글로벌 정말 잘 나가는 반도체 업체들한테 한데 모아서 기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재고나 주문 판매 관련 정보를 제출을 해라. 이렇게 좀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기업의 핵심 영업 정보인 이제 제공을 요구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에게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이제 제닛 옐런 이제 미 재무부 장관을 좀 만나서 양자 면담을 좀 했고요. 양자 면담에서는 7월달 7월달이죠. 요때 이탈리아 베니스에 열린 제3차 재무장관 이제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3개월 만에 좀 만나서 약간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좀 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전달을 했는데 그에 대한 피드백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주기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미국에 한 겁니다.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근데 자기네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자율로 하라 그랬잖아요. 자율. 너네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지 않고 싶으면 주지 말라. 안 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에 대한 보복이 뭐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관세를 세게 때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치사한 방법이지 않나. 남의 기밀 자료를 왜 해달라고 하는지. 말 그대로 기밀이잖아요. 그 누가 안 되는, 말 자체를 좀 이해를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약간 얄미워 보여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1기가 동영상 10초 만에 삼성 5G 업로드 속도가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세상의 인터넷 속도는 점점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최근에 미국 텍사스주 플라노에 이동통신인 이제 버라이즌이라고 해서요. 이 버라이즌의 이제 무선 통신 기술 기업인 퀄컴과 공동으로 이제 5G를 좀 시연을 했습니다. 5G 기술 시연을 실시를 함으로써 데이터 업로드 속도는 무려 711 메가 bps를 기록을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연에는 삼성전자의 28GHz 대역으로 5G 기지국인 2.1GHz 대역의 4G 기지국에 더욱더 속도가 빨라지게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삼성패자분들. 삼성전자는 지금 뭐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기술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데 모이면은 결국에는 미래 가치성이 되고 찾는 분들이 많으면은 결국에는 상품이 팔리게 되고 그러면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내일 좀 영상으로 이제 따로 또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재산세 30년간 최대 92.5% 환급의 테일러씨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을 또다시 했다고 합니다. 지금 테일러씨는 어떻게 해서든 삼성전자를 좀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테일러씨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의 제2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설립을 인센티브에 대한 행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종 선택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씨 회의는 오후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제2공장과 심의회의를 연 다음에 사실 인센티브 결의안은 좀 승인을 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씨의 이번 인센티브 결의안은 삼성전자가 첫 10년 동안 납부할 재산세의 무려 92.5%나 이제 보조금을 이제 환급을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년간은 90%, 그리고 그 후에 또 10년, 20년이 되겠죠. 85%를 되돌려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전표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시향 체킹을 다 해드렸고요. 정말 오늘 또 하다 보니까 아픈 걸 좀 잊었는데. 사실 방송 찍고 나면 약간 좀 진이 빠지는 건 있어요. 이게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대략 이제 1년 가까이 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방송을 한지 어느덧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0개월 작년 한 11월 12월 제가 이렇게 요쯤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처음에 말을 너무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사실 발표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시작을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컨텐츠를 어떤 걸 잡을까 하다가 제가 평상시에 잘하는 이제 주식 투자 잘한다고 하는 게 또 좀 뭐예요.
중요해요. 사실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 정리만 잘 되고 안정적인 종목 그리고 종목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해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평상시에 해왔던 거를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 실력도 사실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사실 처음 했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마 좀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처음에 제가 어떻게 방송을 했는지 거의 대부분 이야기의 한 30%, 40%, 50% 정도에 돼야 할까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